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대한민국 취준생을 위한 핵 이득 방송. You don't know that? Very, very stupid. You know that? Very, very great. 뭐죠? 오프닝부터 저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영어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안녕하세요. 이발소의 매니저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Hello guys. 이발소 영업실장 희경 리예요. 네. 안녕하세요. 똥찰 인사관리 전문가 박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대표 강사 김정훈입니다. 네. Hello. 뭐죠 이 영어는? Hi. 오늘 스페셜하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발음 거는 이유 상당히 있거든요. 크리스티나. 뭐죠 그 이유가? 오늘 저희 이발소에 드디어 영문 이력서가 도착했어요. 드디어 저희가 야. 그렇게 영문 이력서 뭐 또 네. 어디였죠? 아랍? 인샬라? 아랍어 인샬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영문 도착했어요. 이력서가 소환이 네. 됐습니다. 오늘 정말. 정훈쌤이 이제 큰 활약을 아유, 하시겠네요. 큰 활약까지는 뭐. 네. 네. 우리 뭐 영문 이렇게 와도 우리 베리베리 웰컴이잖아요. 그럼요. 네, More than 그럼요. welcome. 자, 오늘은 정훈 쌤이 일단 큰 활약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저희가 의지를 좀 하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영알못을 위한 영문 이력서 그리고 커버레터 특강 시간을 마련을 했죠. 근데 이 cover letter, 커버레. cover letter 뭐죠 이거? Are you Japanese? 발음이 굉장히 까다랬다. 까발했다. 저희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네. letter? 그러니까, 약간 영국 편지, letter? 약간 편지 표시 거기 뭐 편집 표시. to from 이런 거 쓰는 거 거기 그거 말하는 이거 건가요? 일본 영화 제목이 비슷한 그런 거 아닌가요? 러브레터처럼. 오겐키 데스까 이거 아닌가요? 커버레터. 뭐예요, 선생님? 커버레터? 그래 그 커버레터라고 하는 게 우리식으로 굳이 이제 따지자면 자기소개서와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흥미를 이렇게 좀 끌어주기 위한 자기소개 편지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데. 자소서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그냥 self introduction 이 정도로 보면 근데 되나요? 이제 우리나라 자소서들은 분량도 되게 많고 한데 이거는 이제 일정한 포맷이 있어요. 그 포맷에 맞춰가지고 딱 써서 상대방에게 이 사람 한번 만나고 싶다 정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력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직까지 개념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박히진 않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정훈 쌤을 모시고 네. 우리 특별 게스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력서 보내주신 분도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약간 맞아요. 했다라고 네네네. 선생님이 사전에 좀 저한테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이발소 손님을 먼저 소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요. 이력 중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발소 손님, 글로벌 기업의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재봉이님의 이력서입니다. 근데 영문 이력서 내는 사람 치고 이름은 조금 시골집? 네. 제방. 제봉. 하이 제방. 제봉. 그 외국인들이 발음하기에 괜찮은 발음인가요? 이거 뭐 그 쉽잖아요. 제봉. 제봉. 쉽죠. 저는 제 이름을 잘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되게 어렵죠. 태연. 그 이름이. 그래서 네. 태연. 다영? 그래서 다이언 이렇게 많이 하죠. 저 핵향. 핵이향. 그죠. 경도 어려워하고. 예. 네. 네. 그 영어 이름도 그러면은 이력서를 쓸 때 네. 하나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까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전에 영어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존 킴 이렇게 이제 썼었죠. 좀 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뭐 영어 교과서. 잔킴보다는 광천김이 더
양반님이라든지 약간 그래. 네, 그래요. 저는 팀킴 할게요. 오케이. 햄킴, 양반김, 네. 돌김. 우리 재봉이님이 저희 이력서를 내가 말해놓고 너무 부끄러워. 네. 돌김은 광천김이 맛있는데 광천김 괜찮아요, 그거. 네. 네, 아시는구나. 반찬 없어도 흰 쌀밥에다가 괜찮네요. 네, 이밥에 이밥. 이밥에 광천김에 이밥 스팸 하나 올려서 먹으면 아, 스팸. I know him. 스팸. 이게 여러분 오늘 약간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지금 오늘 다들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새벽에 만났어요. 약간 반 정신 나가 있는 상태여서 가끔씩 저희가 헛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재봉이님이 저희 이발소에다가 한글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 2개의 포맷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그 2개를 보내주신 건 굉장히 감사한데 그런데 일단은 뭐 시작부터 좀 외람되지만 네. 이제 고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얘기한 거랑은 광천김밖에 없는데 재봉이하고. 네. 스팸. 이 정도면 좀 흥미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네. 우리 정훈 쌤이 아빠의 마음으로 항상 그 따뜻하게 말씀해 이발소에 주시는데. 똑똑 문을 두드려 주신 분들한테 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단호박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있긴 있나 봐요. 그러게요. 자, 일단 재봉이님의 사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이라고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가 알려줘서 이발소를 알게 됐는데요. 저는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취준생 재봉이라고 합니다. 올해 8월 졸업 예정인데요. 2년 전부터 취업 준비를 해왔고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이나 면접 팁을 알려주는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영문 이력서랑 자소서도 준비했고요. 또 뭐 자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스페인에 6개월 정도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소서에다가 어떤 점을 어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발소에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인턴도 했고 교환학생도 네. 했고 영문 이력서 자소서 다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완전 준비된 취준생이거든요. 네. 스페니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 서류에 통과를 못했을까요? 네. 일단 재봉이님이 네. 반도체 장비 쪽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근데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영문 이력서를 내야 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네. 재봉이님의 이력서 먼저 소환을 해서 이력서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발로 쓴 레주메 소환! 컴온. 네, 재봉이님의 이력서 지원 분야는 영어예요. Field Service Engineer. Yep, 네. okay. 그리고 Education 교육 분야인데요. Yep. 충남 소재 K대학교 메카트로닉스 전공을 했고 졸업 예정에 있습니다. 훈련 부문에 Semiconductor and Practice 5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Semiconductor 뭐죠? 반도체죠. 반도체. 네, 반도체죠. 그리고 스페인에 교환학생으로 6개월 다녀왔고요. 산업 자동화, 인더스트리얼 어토메이션 3개월 이렇게 훈련 내역에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업무 경험으로 자동차용 단조 부품을 생산하는 D 회사에서 2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여기에서 인턴 시제품 생산 보조 및 문서 작업으로 인턴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소재 부품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는 L사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네. 신규 공정 라인 셋업 및 고객사 대응 업무를 맡았고요. 네. 그리고 자격란에 품질 경영 산업 기사, 식스 시그마 BB, 워드 프로세서 3가지를 적어주셨고 랭귀지 스킬이 화려해요. 토익이 900점, 네. 어픽이 IH 등급, 네. 스페니쉬랑 차이니즈, 베이직이라고 기술을 해주셨네요.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영문 이력서를 보내주신 재봉이님의 이력서 첫인상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전문가가 정훈쌤이니까 정훈쌤 그렇죠.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트레이닝 부분도 그렇고 익스피리언스도 지금 대학생이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익스피리언스가 충분히 있고요. Yep. 자격증도 좋은데 정훈쌤 지금 합격각,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sorry That's okay. 불합격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불합격. 아니 네. 방금 전에 굉장히 컨텐츠 좋다고 네, 하고 사람 놀리냐? 컨텐츠는 오케이. 그러면은 자세한 오케이. 설명은 나중에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희찬 전문가님은요? And then, 저는 합격. 네. 합격. yes, me too. 어, 합격. 아 진짜요? 합격. 디로. Yeah. 띠로. 아, 선생님, 네. 합격은 영어로 뭐고 불합격은 영어로 뭐예요? pass, 아, Pass. fail. fail, pass or fail. 네. I think pass. 그러면 저도 패스를 주고 싶은데 네. 오늘은 3명은 패스 네. 그리고 정훈쌤은 페이를 주셨어요. 네. 야. 자, 왜 이유를 그런지 좀-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다가 중간에 끊김을 당했는데 네. 컨텐츠 되게 좋아요, 이분. 대학생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뭐 거의 최상의 스펙은 다 갖추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배치라든가 배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불합격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네. 할게요. 그럼 기찬 전문가님은 왜 합격을 주셨죠? 저는 일단 영어만 나오면 Yeah. 우리가 이 기가 죽어서 Okay. That's 네, okay. 네.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세미컨덕터 반도체 부분에 경험이 5개월 있고 그리고 특히 식스시그마 품질 경영 산업기사 이게 일반 대학생이 관심을 갖고 끈기가 없으면 따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심이 좀 있어 보여서 네, 저는 일단 좀 만나보자 하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네. 희경 씨는요? 일단 우리 재봉이님은요, 글로벌 컴퍼니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력 보니까 거의 도움되는 이력 많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소재 부품 엔지니어링 사업 관련된 거, 자동차 단조 부품 생산하는 거 대부분 관련된 네. 예, 엔지니어와 관련된 쪽에 그 경력을 쌓으셨어요. 그래서 네. 이분은 어떤 일을 맡겨도 참 잘해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에 저도 기찬 선생님처럼 이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자격증 종류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취득하기 어려운 걸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저는 글로벌 기업에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네. 외국어 능력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네. 토익은 물론 이제 회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토익 이 정도 받으면 회화도 기본빵 이상은 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외국 생활 경험이 있어서 스페니쉬도 공부를 했고 네. 또 중국에 갔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차이니즈 베이직 이렇게 네. 표시를 해 놓은 걸 보면 네.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어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다라는 건 그쪽으로 개발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해서 합격각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영문 이력서 양식은 대체적으로 어떤 패턴이에요? 그 영문 이력서는 사실은 자유로운 양식이에요. 크게는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20몇 년 전에 공부한 거를 어, 책을 찾아가지고 다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 기억이 되게 새록새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가 2종류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chronological format이라고 해가지고 연대기 순으로 쓰는 거예요. 번데기 아니고요. 연대기 네. 순인데 이거는 자기 이력을 갖다 순서대로 이렇게 분야별로 시간 순으로 이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educational background, career, 그다음에 뭐 other activities 뭐 이런 것들, 다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시간 순으로 몇 년도에 내가 뭐 했고 이런 거를 이제 나열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연대기 순 포맷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뭐냐면 나의 경력이 낮은 레벨의 직급 경력만을 가진 경우는 별로 그렇게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연대기 순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functional resume라고 하는데 지원하는 직위에
업무 역량을 커리어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메뉴에다 쓰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다가 먼저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를 어디 나왔고 나는 어떤 경력이 있고 이런 거는 보통 거창한 일들을 여태까지 해왔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딱 내세우면 이력서를 보는 사람이 이 사람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경력을 봤더니 피자 배달을 좀 했더라. 상점에 점원을 좀 했더라. 웨이터다. 이러면은 이제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레즈메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학생도 사실은 경력이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다 인턴 수준의 그런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연대 기준의 포맷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는 새로운 분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 분야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무리 적어봐야 보는 사람이 별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적절치 않고 세 번째 이제 중간에 경력 단절이 엄청나게 길게 있었던 분들은 또 연대 기준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chronological format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연대 기준의 이력서는 어떤 순서로 이제 이루어지냐면 맨 위에 이제 그 personal information이죠. 개인 정보가 이제 뭐 이름,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게 들어가고 네. 그 밑에 경력의 목표 있잖아요. career objective가 들어가고요. 아하. 그리고 그 밑에 employment 경력, 그다음에 education, 그다음 학력, 그다음에 other activities라고 해서 다른 이제 활동들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순서로 이제 나열이 이제 주로 이제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반면에 functional resume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세울 만한 그런 직급 경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지원하는 직위의 업무 역량을 맨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가지고 잠재적인 고용주가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타이틀을 두세 개 선택을 해서 자, 그 밑에다가 주어 없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successfully completed course in personal sales. 그러니까 영업 분야에 있어서 어떤 코스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고 고용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스킬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qualifications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에다가 나는 이러이러한 qualifications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어서 가는 것이 좋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학력 혹은 여태까지 경력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우리 재봉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이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리고 네. 가지고 있는 경력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대 기준보다는 기능적인 것들을 먼저 강조하는 레즈메이를 좀 쓰는 게 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글로벌 기업에서 채용이 통과되기에는 제가 보기엔 되게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외국에서 외국 사람한테 이력서를 내고 외국 회사에 이 친구가 취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문 이력서나 한국 이력서나 네. 통일성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어떤 그렇죠. 이력의 통일성. 네,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재봉이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걸 보면 네. 한글 이력서를 영문화한 단순히 거죠. 영문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전에 이야기를 할 때 네. 그 외국계 기업에서는 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네.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네. 좀 지양하는 네. 양식을 사용하고 네.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 뭐 군 병역 뭐 이행한거나 네. 뭐 개인적인 그런 신상 정보 같은 것들이 같이 네네. 이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 중에서 빠져야 하는 항목이 혹시 있나요? 지금 여기는 보면 그 military service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군대 경력 같은 경우에는 personal information에 지금 넣어놓으셨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기보다는 자기 경력에다가 집어 넣어도 돼요.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군대 갔다 온 거는 경력이라고 그렇죠. 이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경력이 될 수 그렇죠. 있군요.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죠. 군대 오.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정말 외국에서 취업을 하실 때는 요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생년월일, 그러니까 네. 데이트 오브 버스하고 젠더, 네. 성 하는 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혀 정말 그렇죠. 외국계 기업의 상황에서 네. 보면 이거는 그럼요. 이거는 최악이죠, 네. 최악. 네, 네. 음.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이런 네. 거는. 근데 생년월일 쓰는 것도 불필요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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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쓰지 않죠. 아, 네. 몇 살인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전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이로 인해서 또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아. 근데 이 사람을 야, 뽑을 때 그렇구나. 네. 너무 과도하게 이제 정년 이상의 나이인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회사에서도 네. 그런 그게 걸 우리나라의 인플루언 그러니까 채용의 관점이고 네. 채용의 관점은 네가 나이가 몇 살이 됐든 네. 성이 뭐가 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 직무를 잘 맡으면 되는 거지 네.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일단 사람 보고 직무를 매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네. 어쨌든 또 사진란은 뺐어요. 그렇죠. 네, 사진은 이제 잘 빠졌는데 빼셨고. 사진은 무조건 안 넣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요즘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사진을 그건 넣는 좋은 것이 것 같아요. 네, 법으로 그건 금지가 돼 있고. 아, 그럼 뭐 캐나다 사진관은 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진 뽑겠죠? 어. 가족 사진. 세상에. 아유. 근데 저는 또 그 영어 이력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냥 초심으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네네네. 예,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하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it depends on 이죠. 그래서 아, 실제로 나르다. 예, 그 직무에 상황에 따라서 따라서? 정말 다른데 외국계 회사도 어떤 회사들은 뭐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기술 정도를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는 반면에 또 뭐 직무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이태원 아나운서도 관심이 예전에 있으셨다고 한번 했던 것 같은데 ESPN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영어를 잘 해야 돼요. 그 미국하고 특히 프로그램을 갖다가 뭐 이제 주고 받고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다 이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네. 뭐 회사에 따라서는 스피킹 능력보다는 사실은 라이팅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거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도 회화는 소위 기본이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저는 근데 어떤 소신을 갖고 있냐면 굳이 문법을 막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영어보다는 저는 메시지만 그냥 잘 전달할 수 있으면 브로큰 잉글리시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지원하는 직무 분야가 네. 엔지니어잖아요. 네. 왠지 엄청나게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단순히 우리의 그런 토익 단어들보다는 네. 그 학구적인 약간 네. 토플에 더 가까운 네. 그런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전문적인 영어를 잘 구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엔지니어 분야에서 그 정도의 영어 수준이 네. 필요할까요? 실제로 엔지니어링 분야가 영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제일 쉬운 분야라고 맞아요. 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영어만 전부 다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배우는 전공 서적에 이미 그렇죠. 전문 용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만 몇 개 나열해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공 안 한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뭐 그 외계어고요. 제가 예전에 삼성 전기인가 거기 통역을 한번 그 예전에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네. 거기 이제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모르죠. 통역하기 힘들죠. 굉장히 그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 용어들은 다 거기에 있는 그럼요. 직원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영어로만 그냥 옮겨주는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소개서나 네. 이력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내에 나와 있는 외국계 기업이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 그 방식을 보통 두 가지를 쓰는데 네. 하나는 좀 규모가 크면 회사 내에서 바로 영어를 테스트를 해요. 네. 그래서 부르면 와서 회화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리딩이 중요하면 실제로 앞에다 던져놓고 이걸 쭉 읽어보고 네가 해석을 해서 뭐 얘기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국내 유명한 학원하고 조인트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시험 보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삼자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을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에 따라서 외국계 기업에서 그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할 거예요. 그리고 네. 저는 그 선생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네. 지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네. 외국에서는 뭐 어떤 이 사람의 나이라든지 뭐 어떤 조건들이 거의 다 블라인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채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을 왠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왠지 같아요. 네. 공채로 이 사람이랑 쭉 같이 간다고 하기에는 네. 너무 큰 모험일 것 같아서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많이 할 것 네. 같은데 좀 어때요? 저도 그거는 저기 그 기찬 쌤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대규모로 공채하는 없어요. 경우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거는 잡 포스팅을 그냥 네네네. 해가지고 네. 필요할 때마다 이제 뽑는데 그렇습니다. 국내에 있는 그 외국 기업들은 이렇게 무대기로 이렇게 뽑기도 하나? 무대기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그죠? 있어요. 외국계 회사는 네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수시 채용이에요, 수시 채용. 취업 스케줄 관리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는 공채 일괄적으로. 시즌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딱 네. 보다 보면 네. 취업 관련 정보를 구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죠. 외국계는 그럼 계속 내가 원하는 회사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고 그렇죠. 그런 걸 따로 개인적으로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헤드헌팅이라고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회사들의 내 이력서를 갖다가 넣어 놓으면 그쪽에서 매칭을 또 시켜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영어에 관해서 지금 질문은 두 가지로 하면 저는 주로 이제 외국계 기업을 다녔는데 영어를 쓰는 게 거의 두 번, 그러니까 국내에 나와 있는 외국계 기업은 영어가 언제 필요하냐면 보통 외국계 기업이 웬만한 기업들은 AP라고 있어요. 아시아 퍼시픽 브랜치라고 네, 해서 네. 그래서 아시아를 총괄하는 데가 보통 네.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네. 있는데 거기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조직이 매트리스 조직이어서 우리 GM, 제너럴 매니저, 우리 회사에 우리 한국에 나오는 사장한테도 보고하지만 제 직무의 라인의 보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영어 쓰는 거 하나. 두 번째 외국계 기업의 일종의 자존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회의를 하고 뭐 할 때 회의 양식 그리고 이메일 그렇죠. 보낼 때 영어로 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됩니다. 네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무작정 엄청 우리 뭐 기준에 외국인 현지인처럼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네. 지원을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네. 한 번 더 그렇죠. 좀 용기 있게 도전을 해봐도 네.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재봉이님의 이력서 살펴보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살짝 해결해 봤는데요. 일단 재봉이님의 자기소개서를 또 들여다봐야 스타일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자기소개서 넘어가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력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아까 전에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연대기 순의 그런 이력서보다는 기능형으로 좀 전환을 해보세요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이력서를 보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이력서가 어떤 포맷입니다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일단 이력서의 career objective라 그래서 자기의 목표가 뭔지가 전혀 맞아요. 나와 있진 맞아요. 않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네. 않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펑셔널 기능적인 그런 이력서로 이것을 작성을 하려면 잠재적인 고용주가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점을 찾아서 본인의 기술 및 퀄리피케이션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그 사람이 맞아요. 좋아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좀 먼저 적어주면 아마도 더 매력적인 이력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ctivities and hobbies라고 해서 활동과 취미가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그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제 면접장에 가게 되면 그거부터 보통 얘기를 시작하게 돼요 사람들이. 왜냐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면 어이구 농구팀 코치했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영어 면접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그거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없거든요 이력서 내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요거는 그 이력서의 양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양 옆에 마진이 전혀 없죠.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답답해 보이고 그다음에 그 행간 그러니까 그 행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타이트해 보이는 그런 시야에 느낌이죠. 잘 안 들어와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여백이 너무 없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더라인도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문자화 하셔야 돼요. 전부 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굵은 글씨체도 볼드라 그러죠. 네. 굵은 글씨체도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보통 기능적인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이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력서는 보통 한 장에 쓰는 게 좋긴 한데 꼭 한 장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커버 레터는 보통 이제 한 장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력서는 뭐 넘어가게 되면 이제 2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죠? 정훈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20회 분량 다 더한 것보다 많아요. 아이고. 그건 확실합니다. 오늘 그만큼 우리 정훈 선생님이 단단히 준비를 해오셨네요. 해주실 얘기가 많은 거죠. 기왕에 뭐 그 학생에게 도움이 좀 그러니까요. 될까 뭐 네. 되어야 하니까. 근데 저도 이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네. 영역이었는데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네. 전반적인 이해가 좀 더 많이 쉬웠던 것 아이고 같아요. 고맙습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건 네. 네. 영문 이력서를 쓸 때는 그들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패치를 장착하고 작성을 해야 될 그럼요.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한국계 기업을 지원할 때 쓰는 방식은 일단 접어두고 그렇죠. 예, 그쪽 스타일로 네네네. 써야 된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스타일로 바꿔야 할지 저희가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본격적으로 스타일링 들어가 볼까요? 네, 자기소개서 스타일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